네, 2023년 1월 3일 오전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연합뉴스에서 계속 속보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위협적이다. 한미는 대북 억지가 아니라 억제입니다. 우리 기자들 자꾸 맞춤법 틀리게 쓰는데 억지는 억지를 부리다고, 물론 일본 한자로 쓰면 억지가 제압하도 되지만 원래 우리 군사 용어는 억제입니다. 대북 억제 공동노력 전념. 북 갈수록 위협적 건사, 한미 대북 억제 공동노력 전념. 이런 속보가 내용 없이 제목만 올라왔고, 이어서 한국은 핵 보유국 아니라 공동 핵 연습 계획 안 해. 이런 제목만 올라왔고, 이어서 한미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모의 훈련 검토. 이런 제목만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각이고, 제가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살이 붙어서 기사가 좀 나올 겁니다. 좀 해설을 드리려고 제가 이 방송을 준비했는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동아일보에서 오래 근무하다 퇴직했지만은, 한국 상황을 정확히 알려면 조선일보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매체들을 중시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신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신년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겠다. 그리고 자기 뜻을 피력하는 거고요. 이어서 조선일보와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특정 매체와 인터뷰한 거는 자기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죠. 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은 북핵이죠. 북핵일 수도 있고 중국 핵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이런 발언을 특정 매체를 지정해서 대통령이 할 때는 미국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라는 얘기죠. 또 미국의 백악관도 미국 대통령도 뭔가 할 때는 미국 기자들과 약간의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만 딱 찍어서 인터뷰한 거는 뭔가 생각이 있어 하는 거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휴가 중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온 걸로 아는데, 헬기에서 내려서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 이 조선일보 기사를 토대로 질문이 나왔겠죠. 뭐 미국 어느 매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기자도 풀 기자단의 일원으로 질문한 거니까 미국의 모든 매체가 질문했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자,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 공동 핵 연습. 그러니까 너 아니다 라고 하고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 미국의 기자는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 핵자가 더 들어갔죠.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고 윤 대통령은 얘기했고, 미국 기자는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사면은 뭐 넘어갈 수도 있고 까십 정도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김은혜 홍보수석, 김은혜 선생은 아나운서 출신이고 안보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딸리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서면으로 양쪽의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굳이 대한민국 기자들이 이 차이가 뭐냐라고 뭐 질문할 수 있는데, 뭐 어리버리 이렇게 넘겨도 되는데, 설명을 한 거는 청와대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뜻이고,
이런 거의 배경에는 김성한 교수가 이끄는 안보실의 의지가 작용한 거죠. 대통령보다가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북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요석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도 이제 김성한 실장이 이끄는 안보실, 이 주도 미국과 논의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거는 이제 두 달 전인 11월에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합의된 내용이기도 하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고 안보실도 얘기를 해라 그랬던 건데, 미국 기자가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냐 그랬더니 노라 그랬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으로 오해를 안 받고 자신이 없는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반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거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거를 다시 재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발언한 것은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네. 로이터 기자가 풀 기자단 대표로 질문한 모양이죠.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핵 연습, 이 로이터 기사를 보게 되면 또 다른 미국 매체도 마찬가지겠죠. 풀 기자를 썼으니까. Joint Nuclear Exercise. 조인트는, 이 조인트라는 단어가 상당히 제가 어려워요. 우리 군사용어로서는 제가 아까 억제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이 자꾸 엉터리로 쓴다 그랬는데 억제가 맞습니다. 이 조인트는 군사용어로는 합동입니다. 합동이란 말은 뭔가 하면 육군, 해군, 공군이 같이 작전하거나 연습하면은 그거는 합동작전이고요. 국가가 한국군하고 미군이 같이 하거나 한국군하고 러시아군이 같이 하면 그건 연합입니다. 연합은 국가 간, 한 국가에서 여러 개의 군이 있죠. 육군, 해군, 공군. 그게 하면 조인트고, 그 다음에 육군 내에서도 보병이 중심이지만 거기에 포병이 붙고 기갑이 붙고 그 다음에 뭐 군수가 붙고 이렇게 해서 작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전투단이 만들어지죠. 보병만 총도 가서 싸울 수 있나요? 포가 쏴주고 전차가 밀어주고 군수품이 오고 뭐 이렇게 해야 싸우잖아요. 그렇게 딱 싸울 수 있는 도용 부대를 만들면 그거는 대대 중심인 경우는 대대 전투단, 연대 중심은 연대 전투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단부터는 아예 전투단 체제이기 때문에 사단, 여단, 사단, 군단, 단자로 붙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육군 내에서 대대를 중심으로 보병, 포병, 뭐 공병 다 붙어서 딱 같이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협동작전이라고 합니다. 여러 병과가 모여서 협동작전. 해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하고 잠수함하고 함재기하고 같이 작전하고 협동작전. 해군의 협동작전. 해군하고 육군이 같이 하면 합동작전. 우리나라 군대하고 다른 나라 군대가 같이 하면 연합작전인데, 지금 여기서 공동 핵연습을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라고 했습니다. 합동 핵 연습, 합동 핵 연습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조인트란 단어가 우리가 왜 F-35를 갖다가 합동 타격기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F-35를 하나 만들어서 A 버전은 공군이 쓰고 B 버전은 미 해병대가 쓰고 C 버전은 미 해군이 씁니다. 그래서 조인트 파이터라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이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를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라고 이제 로이터 기자가 했는데, 이게 조금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엔 연합을 뜻하는 단어를 쓰거나 그래야 되는데, 핵 공유를 영어로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핵 공유를 할 때도 이 핵무기 소유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미국과 핵 공유를 맺은 나라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근데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과 그 나라가 협의해서 사용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미국의 핵무기를 그 나라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싣고 가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핵 공유입니다. 따라서 이 조인트, 그런 거는 이제 연합을 뜻하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질문은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요거는 미국에서 미 공군이 핵무기를 갖고 있죠. ICBM 갖고 있죠. 미 해군이 SLBM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공군은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B-61이라고 하는 핵 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3대 핵전력이고 육군은 핵무기가 없죠. 그래서 해군과 공군이 핵전쟁을 할 때 이때 이제 공군에서는 공군 우주사령부, 해군에서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다. 잠수함사령부가 할 것 같은데 두 부대를 미국의 스트래티직 커맨드 전략사령부가 지휘합니다. 이때 조인트 뉴클리어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미 해군이 갖고 있는 SLBM하고 미 공군이 갖고 있는 B-61, 그 다음에 ICBM 이걸 가지고 적국을 핵전쟁을 할 때 해군과 육군을 공군을 동시에 지휘하는 게 그게 조인트 뉴클리어 오퍼레이션 정도 되겠죠. 따라서 미국은 자기네가 쓸 때 해군과 공군을 동원할 때 조인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다른 나라와 할 때는 다른 나라와 핵을 같이 쓰는 건 없어요. 사용권 공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쉐어링 사용권을. 근데 모든 거는 미국이 하는 거죠. 기자가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근데 김은혜 수석의 설명은 조금 다른데 공동 핵 연습을 그건 핵 보유국 사이에서나 가능한 용어다라고 붙이면서 이거는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핵 전쟁 연습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김은혜 수석은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는 핵 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요구다. 이게 아니고 핵 보유국만이 할 수 있는 핵 보유국끼리 서로 미국하고 영국이 핵을 갖고 있는데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글쎄 거기보다는 연합작전을 하겠죠. 연합을 뜻하는 단어는 맞죠. 뭐 코오퍼레이션도 있고 뭐 그런 단어로 하지 조인트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설명 좀 부족이고요. 공동 핵연습은 미국 해군하고 공군이 핵작전을 할 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한국은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전쟁 연습 자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뭔가 하면요. 스노캣을 할 수 있다. 스노캣. 스노우, SNOW가 눈이고 캣은 고양인데 눈 고양이? 설묘? 아닙니다. 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 핵 작전을 지원하는 거예요. 뭘로? 제래 전통적인 공군 전술로. 그 뭔가 하면 한국 공군은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공군에는 F-35A도 있고 F-15도 있고 F-16도 있고 그 다음에 공중급유기도 있고 피스아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략폭격기 B-1, B-2, B-52가 날라옵니다. 핵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그 미군의 전략폭격기를 엄호해주는 작전을 그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핵전력이 없죠. 그러니까 conventional air tactics. 그러니까 핵이 아닌 공군 수단으로서 지원해주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싣고 오면은 우리 공군이 떠서 보호해주고 기름 넣어주고 앞에 적기가 있는지 봐주고 같이 싸우러 간다 이겁니다.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 공유의 경우 저 유럽 나라의 핵 공유는 미국이 거기 핵을 갖다 놨는데 그 핵을 사용할 때 그 나라의 전투기에도 이 핵을 실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오케이 하면. 그래서 그 나라 전투기가 미국 핵폭탄을 싣고 떠서 적국에 투하할 때 미 공군기하고 그 나라 공군기들 같이 작전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비핵화 선언이 있기 때문에 미국 비행기가 와서 핵을 투하하려고 오는데 한국 공군기에 떠서 같이 작전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차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핵 공유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핵 공유입니다. 요거를 윤 대통령은 지난 SCM에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런 걸 기획했고 그걸 연습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겁니다. 그런 연습을 이제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괌이든 미국 본토든 또는 뭐 일본에서는 아니겠지만 오면은 미 항공모에서 뛰면은 한국 공군기, 한국 해군, 한국 육군이 같이 붙어서 작전을 만들고 그걸 연습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 공유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비핵화는 북한이 깨버렸지만 우리는 깨지 않았다는 걸 유지하면서 핵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핵에는 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미국이 한미가 같이 갔다. 이런 건 이제 한미 외교회담에서 김성한 교수, 그 다음에 뭐 김태효 교수 이런 분들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풀어낸 거죠. 자, 이와 별도로
지금 한국도 핵 능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용 해결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군데 모아놓고 그 양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연구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는데 그 결과를 현재 미국의 반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 제철이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사용 해결료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과거 원자력 연구원이 스마트라고 하는 모듈형 원자로를 만든 게 있어요. 이거는 시장 창출에 사실상 실패한 그런 원자로입니다. 근데 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게 요즘 많이 나오는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지금 미국이 전기가 부족하고 하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이걸 지으려면 허가받고 뭐 주민 반대하고 너무 힘드니까 작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대량 생산해서 그건 이렇게 조립식 주택처럼 갖다 놓으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SMR이 막 각광받고 있습니다. SMR은 20% 내지 30% 정도 농축한 우라늄을 연료로 씁니다. 근데 SMR 기술을 우리가 스마트 원자로 개발 때문에 우연찮게 갖고 있게 됐고 지금 미국에서 뉴스케일 같은 회사들이 SMR을 설계해서 했는데 그 제작은 대한민국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잘해요. 우리가 지금 기술이 많습니다. 두산도 자기네 SMR 만들고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SMR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SMR 사업을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해결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한국도 농축 공장을 짓고 20% 30%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야죠. 20% 농축 우라늄을 만들면은 이게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스톱이 됐는데 우리가 공격 원자력 잠수함 만들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20%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면 딱입니다. 오케이? 이건 핵무기급이 아니거든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서로 동의된 거니까 SMR 사업을 하면서 공격 원전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농축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걸 준비해 놓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까지 포기하면서 사실상의 핵공유로 가기 위해서 김성한 실장이야 많은 분들이 움직인 거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제는 미군의 전략자산 핵무기가 오게 되면 한미 공군, 해군, 육군이 같이 작전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요 앞 방송에서 이제 한미 간에 뭐가 많이 움직이면은 뭐 우리 보고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떠드는 세력이 자꾸 나올 겁니다. 그런 세력에 헷갈리지 마시고 2023년은 토끼띠 깡충깡충 뛴다. 깡으로 그리고 총소리가 날 수 있는 해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올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